자, 호도법으로 각을 재는 방법은요.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로 그 부채꼴의 중심 각의 크기를 잽니다. 그래서 R분의 L 이게 각을 재는 방법이야. 부채꼴에서 재. 그래서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반지름으로 각을 재니까 우리가 호도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호도법. 하나 더 180도의 의미를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첫 번째 180도. 180도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와, 안 들었네, 수업? 180도가 갖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첫 번째. 아, 두 번째. 180도 뭐예요? 파이랑 같죠? 맞나요? 그래서 호도법으로 우리가 파이를 180도로 인지하시면 돼요. 그럼 6분의 파이는 몇 도? 30도. 4분의 파이 몇 도? 45도. 3분의 파이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도라고 이제 얘기 안 할 거야. 3분의 파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각을 표현할 때 우리는 결로만 봅니다. 그래서 몇 바퀴 돌아왔는지 모르죠. 그래서 몇 바퀴 돌아왔는지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부채꼴에서 이제 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 들어온 문제가 두 문제 있죠. 209페이지에 3번, 4번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 빠르게 정리하고 이제 오늘 뒷부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이고요.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각각 구하세요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3-4번 보시면 넓이가 4인 부채꼴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괜찮죠? 자, 사실 이 두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말을 좀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은 건지는 일단 풀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릴게. 자, 첫 번째입니다. 둘레가 20인 부채꼴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부채꼴을 그립시다. 도형이니까요. 그래서 부채꼴을 이렇게 그려놓고 반지름 길이 모르니까 R, 호의 길이 누군지 모르니까 L. 이때 중심각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말해야 되겠죠? 이 세타 중심각은요. R분의 L로서 정의됩니다. 됐죠? 그래서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가 이 부채꼴 중심각 세타 크기를 말합니다. 자, 계속 가요. 둘레가 20이라는 건 2R 플러스 L이 20이라는 거겠죠? 왜요? 반지름 여기 있잖아. 요거 반지름 하나, 여기 둘, 호의 길이 얘까지 해야 둘레니까요. 됐죠? 이게 20이라는 걸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를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야. 됐죠? 그러면 넓이 구하는 식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뭡니까?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여기 첫 번째 식에서의 등호관계가 있으니까요. 이때 L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되겠죠? 20-2R이다. 이렇게요. 2R을 넘깁시다. 그래서 다시 넓이를 표현해 보면 2분의 1 R에 20-2R을 곱한 값이 되겠네요. 됐죠? 자, 몇 차식? 문자가 R밖에 없죠? R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2차 함수로 인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프 그려보면 위로 볼록 2차 함수 아래다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0하고요. 10이요. 그럼 가장 높을 때는 R이 몇일 때? 10일, 10일 때죠? 5일 때. 됐음? R이 5일 때 가장 높은 값 넓이의 최대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 R은 몇이에요? 5예요. 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계속 갑니다. 이때 문제에서 뭘 말했냐? 중심각의 크기도 말해달래요. 그럼 옆에 그림 채워 넣을게요. 요 길이 5입니다. 여기도 5예요. 그러면 둘레가 20이니까 호의 길이 몇이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겠죠? 그럼 중심각의 크기는요? 5분의 10 해서 세타. 중심각은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둘레가 주어졌을 때 넓이의 최대인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는 2일 때입니다. 됐나요? 다시요. 둘레가 주어졌을 때 이 부채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때 이 부채꼴의 중심과의 크기가 몇일 때? 2일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3-4번입니다. 이번엔 넓이가 4인 부채꼴이 주어졌습니다. 넓이가 4고요. 이때 둘레 길이의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죠. 자, 반지름 누군지 몰라요. 호의 길이도 누군지 모릅니다. 중심각도 당연히 누군지 모르죠. 이때 넓이를 줬습니다. 넓이는요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이용해서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몇이라는 걸 4라는 걸 준 상황이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 자, 그 다음 둘레를 구하고 싶어요. 뭐야? 2R 플러스 L이 둘레가 되겠죠. 우리는요 이 둘레의 뭘 구한다? 최소 값을 구하고 싶다 인 겁니다. 자, 여기서 따라 하셔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자, 따라 하겠습니다. 합의 최소, 합의 최소, 곱의 최대, 합의 최소, 곱의 최대. 우리는 지금 이 둘이 더한 합의 최소값이 궁금하죠? 맞나요? 무슨 개념을 써야 될까? 그게 뭔데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쓰셔야 됩니다. 갑자기요? 항상 갑자기. 됐음? 합의 최소, 곱의 최대를 물어봤을 땐 산술기하평균 관계를 씁니다.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자, 참고로 옆에서 그럼 요 표현 한 번 더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산술기하평균 관계입니다. 자, 산술평균, 우리가 합의평균이라고도 불러요. 두 수가 있습니다. A와 B가 있어요. 이때 이 둘의 산술평균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이게 산술평균. 두 번째, 기하평균은요. 참고로 산술평균은 우리가 합의평균이라고 표현하고 기하평균은 곱의평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기하평균은요.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겁니다. 이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여기서 하나 더. 두 수 A, B가 모두 양수일 때 이때 항상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항상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증명과정이 절대부등식 증명과정입니다. 그럼 우리 공통수학 2 할 때 요 과정 빨리빨리 넘어갈게. 자, 둘의 대소를 비교할 거니까 서로 뭐 해보면? 빼보면 되겠죠? 빼서 양수면 앞에가 큰 거, 음수면 뒤에가 큰 거임. 자, 뺍니다. 그럼 통분이 안 돼 있네. 통분합시다. 2분의 앞에서부터 갈게. 루트 A의 제곱이 A죠. 루트 B의 제곱이 B죠. 마이너스 2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한 값인 거죠. 정리하면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이네요. 됐음? 받아드릴까요? 이렇게 막 해도 돼요? 양수일 때. 됐음? 그러면 완전 제곱이네. 0보다 어때? 크거나 같겠죠? 됐습니까? 그럼 대신 0 나올 때가 있네요. 언제? A와 B가 같으면 0 나오겠네. 이때는 등호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 증명 과정을 가지고서 결론을 말씀드려요. 2분의 A 플러스 B는 항상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분수라서 별로 안 이뻐. 양변에 2를 곱해서 둘이 더한 값은 항상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곱한 값.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익힐 겁니다. 증명 과정은 밑에 있어요. 끝. 그래서 양수 두 수가 주어졌을 때 이때 이 둘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대소는 항상 성립합니다. 참고로 만약 두 수 중에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 상황이라면 어차피 이거 허수죠? 의미 없어요. 두 번째, 둘 다 음수면요. 얘 더하면 음수고 곱한 건 양수겠죠?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양수일 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갑니다. 둘이 더했네요. 둘이 더했네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요? 2 루트 곱한 값보다. 그럼 여기서 문제. 양수 맞아요? 반지름이죠? 양수. 호의 길이죠? 양수. 됐나요? 그래서 합의 최소, 곱의 최대, 산술기압 평균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더한 값의 최소값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2r 플러스 l은 항상 크거나 같겠죠? 2 루트 둘이 곱한 값 2rl이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는 어디를 말하면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최소값일 거 아니야. 받아들임?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하나 더 갑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했다? 두 수가 같은 수일 때. 됐습니까? 그래서 2r과 l이 같은 수라면 등호 성립할 겁니다. 하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2r, l이 몇인지 말할 수 있나요? 네, 뭐 하면 돼요? 4 곱하면 되죠? 16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결론. 크거나 같습니다. 아이고. 크거나 같습니다. 2 루트 16보다, 다시 말하면 8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래서 둘레 2r 플러스 l은 항상 8보다 크거나 같네요. 최소값은 8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때 등호는 이 r과 l이 같을 때 성립했죠? 맞나요? 그럼 최소값 8이 나왔어요 라는 그 말은 이 r하고 l을 더한 값이 8인데 이 두 수가 같을 때를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r이 4고요. l도 4일 때. 됐음? 그럼 r이 몇이고 2고 l이 4일 때 그때 최소값이 나왔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 다시 그려봅니다. 최소가 나올 때 반지름이 2일 때 호의 길이가 4일 때죠. 중심각이 몇일 때입니까? 2일 때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문제랑 다시 비교해보면 둘레가 주어졌을 때 넓이의 최대가 되고 싶어 중심각이 몇일 때? 2일 때. 됐음? 넓이가 정해져 있을 때 둘레의 최소가 나오고 싶어 중심각이 몇일 때? 2일 때. 됐나요? 그래서 중심각이 2일 때를 굉장히 독특하게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둘레가 주어지고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 중심각이 2일 때 보시면 돼요. 넓이가 주어지고 둘레가 최소가 되고 싶다. 중심각의 크기가 2일 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각이 2일 때구나 라는 거 하나 정도 익혀놓으시면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반복을 좀 시켜드릴 거고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